안녕하세요. 건강이슈의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제가 지난 건강이슈 12편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형과 아침형이 있고 건강에는 저녁형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녁은 죽어도 못 굶겠고 대신 아침을 굶으면 어떻겠냐. 또 아침 식사 대신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조금 먹는 건 거의 단식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과일을 드시는 것은 단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녁보다 아침 식사를 드시라고 하는 것은 뇌의 인지 능력 때문이고요. 아침을 먹더라도 일반인과 당뇨 환자분들은 방법이 다른데요. 제가 찬찬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단식과 칼로리 계산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독소를 비우는 몸이라는 책에 소개된 연구를 보면 두 개의 집단에서 한 집단은 매일 1500칼로리를 먹었대요. 그리고 다른 한 집단에서는 매일 2000칼로리를 먹고 주말 이틀만 500칼로리를 먹었다고 해요. 주말에만 간헐적 단식을 한 셈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섭취한 칼로리는 동일했지만 간헐적 단식을 한 집단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수치가 개선되었대요. 칼로리를 줄인 것보다 단식이 우리 몸에 더 유익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는 이 논문을 보면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일반 식단보다 단식이 인슐린 분비를 가장 안 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혈관 안에 포도당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과일까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 포함된 과당이 포도당을 빨리 올리고 인슐린의 반응도 빨리 올리거든요. 또 하나 이 논문은 격일간의 단식으로 LDL 수치가 25%, TG 수치가 32%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이 아닌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에서 보이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감소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는 LDL을 유지시키는 단식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 저탄고지 다이어트 할 때 LDL 수치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이런 이유로 저탄고지와 단식을 병행하면 LDL의 상승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체중이 과체중이어서 전체적인 식사량을 줄여야 될 때 아침 3분의 1 줄이고 점심 3분의 1 줄이고 저녁 3분의 1을 줄일 수도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 셋 중에 저녁을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지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저녁을 그냥 굶기 힘드시면 저녁 대신에 한약만 드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아침을 굶어도 되느냐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침 식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연구 중에는 심장질환, 뇌졸중, 인지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지력에 관련된 연구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연구를 보면 건강한 성인과 내당능 장애가 있는 성인 둘 다 아침 식사를 거를 때 기억력과 회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서 회상 능력이 더 떨어졌는데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저혈당 상태에서는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전을 살펴보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흡수된 포도당이 뇌로 가서 아세틸콜린의 합성과 분비 사용을 촉진시킵니다. 이 회로 가 기억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포도당은 코티솔의 분비 합성을 증가시키는데 해마의 수용체에 붙어서 단기적으로 기억력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해마에는 인슐린 수용체도 많은데 인슐린은 여기서 신경 가소성과 기억력을 담당한다고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인에게는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기억력 향상에 더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시험을 본다면 오전 식사를 탄수화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유행하는 단백질 음료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어떻게 아침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 연구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혹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했을 때 인크레틴의 반응을 본 거예요. 자는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다음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보다 혈당치가 낮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식사를 단백질 위주로 하면 두 번째 식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침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한 경우 점심 식사에서 GIP와 인슐린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아닌 당뇨 환자는 아침 식사를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시는 거는 당뇨 환자분들에는 절대로 금해야 될 식사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간헐적 단식은 체지방을 줄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전 단식이 쉬운 편이지만 오전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학습력이나 기억력 저하가 올 수 있어서 어린이나 청소년 혹은 아침에 머리를 많이 쓰는 성인에 있어서는 탄수화물이 섞인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안 하셨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식사를 하시더라도 과일이나 시리얼 같이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식사를 하는 것보다 단백질이 35% 이상 포함된 고단백 식단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아침 굶으시면 안 되고 저녁 굶으시는 걸로 간헐적 단식 오늘부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기전을 살펴